안녕하세요. 부서부동산 서지입니다. 3월 2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가든맨션 14.5억이 9.1억. 이 차이가 얼마인가요?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어요. 대현롯데캐슬 13억이 8.9억, 4억 차이. 광안자이 거의 6억 차이 납니다. 레미안 장전 3억 차이 납니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12.2억이 7.5억으로, 이거 뭐 4.7억. 레이 카운티 분양권은 12.5억까지 갔던 것이 6.2억으로 6억. 이거 웬만한 이 서민층 아파트 값보다 훨씬 더 비싼 거. 오를 때도 겁나게 올랐지만 떨어지는 칼날도 무섭더라. 이것을 잡는 사람, 그리고 버리는 사람. 자, 거래량 맥시멈 2,000건까지 바라본다고 했고요. 매도 물량이 부산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부산의 매도 물량이 인구수 대비로 했을 때 대구를 뛰어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예측치와 거의 4,000건 차이 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너무 차이가. 이것이 매도 물량으로 전이되었다. 매도 물량으로 거의 5,000개 늘어났어요. 매도 물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세 물량은 4,000개가 줄어들었다. 월세 물량은 한 500개가 줄어들었다.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소진된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 오늘 많았어요. 127건. 이제 2월 달에 거래량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2,100건을 살짝 상회했습니다. 예상치 맥시멈 2,000까지 바라봤는데 넘어섰다. 아마 3월 달도 거래량은 비슷하게 나오고 뒤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장에 보이는 금리가 그림의 떡일 수 있다. 내가 3%로 대출 받았어요. DSR 40% 풀로 되게 대출 받았어요.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60%, 70% 더 많이 받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이 금리 5% 후반대까지 갔을 때 시겁했죠. 지금 최고 싼 것은 금리가 3% 후반, 4% 초반, 이거 좀 미끼성 상품이죠.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5%대 요 금리일 거예요. 그래서 딴 은행의 금리가 싸 보여서 나 요거 3% 후반이나 4% 초반으로 대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가보면은 뭐에서 막힙니까? DSR 비율 40% 여기에 막힙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예외적으로 이 한도를 여기까지 안 보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을 좀 트여준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리 금리가 싸 보여도 갈 수 없는 이유는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까 겁나게 많이 15억짜리가 10억대로 떨어지고 이런 아파트 가격도 보셨잖아요. 내가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 있는 상태다. DSR 40%를 풀로 다 맞췄다. 이거 대환하려고 가보면 금리가 더 높아요.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말은 저절로 DSR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이 숫자가 40이 아니고 45나 50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일부를 상환하고 다시 40%를 맞춰야 되는데 잡아놓은 물고기들 겁나게 뜯어먹습니다. 은행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거 어젯밤에 PD수첩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거래량 현재는 어제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신고되었고요. 빨간 네모가 노란 네모를 뛰어넘는다. 그 말인즉슨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을 일별 신고일자가 아니고 거래 일자 기준으로 뛰어넘는다. 아직까지는 뛰어넘는 느낌은 좀 덜하죠. 2월 달에 거래가 정말 많았구나, 이런 느낌. 3월 달에는 생각보다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뒷받침되지는 못하는 모습. 비싼 아파트 대형 평형들 막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도 있고요. 크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대형 평형 비싼 거 왜 팔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거 좋은 걸 그거 왜 팔아? 지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왜 팔아? 누군가는 가자라고 사고 있을 것이고, 결과는 시간만이 증명해 줄 것 같습니다. 3호 가든맨션 35% 정도 하락해서 중간층 이상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보면 같은 9층인데 9억 1천 30%, 40%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엑슬루타워 51평형, 대형평형 이게 좀 산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고가가 나머지 평형 때와 마찬가지로 같이 고가를 형성했었다는 전제에 비교해보면은 얼추 비슷한 값들이 나옵니다. 30% 이상, 30% 가까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많죠. 40% 이상 떨어졌는 광안자이.
이런 사례들 보면은 야, 하루 울고 하루 웃고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관망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날은 20%, 25%가 많고 어떤 날은 30%가 많고 오늘도 30% 이상 하락이 주류를 이룹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거 2년도 못 채우고 시장에 나오죠. 레미안 장전 8억 500. 이 층수가 고층이에요. 이거 7억 얼마 찍었다가 다시 8억 갔다고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7억 7,700 혹은 7억 9천. 요렇게 층수가 다르죠. 9층짜리 22층짜리 요 프리미엄 한 10% 정도 더 쳐준다고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가자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무시랍고 한창 때 11.2억 21년 20년 이때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21년 20년 21년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11억 2천까지 한 방에 추락. 누군가 높은 가격에 샀는 사람 뭐 있죠. 있을 수 있죠. 뭐 시장에서 늘상 있어 오는 일, 3호 가든 맨션 마찬가지로 거의 45%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오늘 3자 많이 눈에 띕니다. 3자 눈에 많이 띄어요. 대형 평형 20% 떨어지는 거 제끼고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광안자이 73제곱미터도 30%, 삼익비치는 뭐 워낙 뭐 40%대 하락이 많이 눈에 띄었고 대형 평수 요 보합권도 보이고 35% 가까이 하락. LG 메트로시티 중층 중고층 하이클로플러스 대형 평형 25% 정도, 수영 SK뷰 31층 가격이 거의 30% 가까이 떨어지네요. 압도적이죠. 30%. 이게 3월 이게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조금 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급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앞에 것도 날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3월 후반부로 가면서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다급해지는 느낌. 3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요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보면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어쩌다가 또 뒷걸음질하다 지잡는 것처럼 이렇게 3월 초반, 3월 후반, 3월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야 이거 가자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감지하는 걸까요? 3월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 요것도 앞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면 뭔가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최신빙이들 2년차들 이렇게 20% 가까이 거래되고요. 3월 11일자 30% 가까이 하락했는 메가센터 하나 꿈의 그림까지 나머지 날짜 후반부만 살짝 봅시다. 3월 28일 날 20% 하락 고층 약간 비싸게 산 느낌. 또 꼭 그렇진 않네요. 근데 요거 앞으로 좌우로 날짜 최근 거래일일수록 다시 가져한지 좀 더 지켜보자한지 한번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동 반도 보라빌 거의 9억짜리가 4억이 하락해서 5억 거의 40% 이상 하락한 모습. 명지동 요거는 조금 덜 떨어진 모습도 보이고요. 3월 24일자 한 개 더 보면 요거는 아직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하지만 5억을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크게 탄력은 못 받는 모습. 이건 무엇이라고 3월 중반 3월 후반의 거래를 몇 개만 봅시다. 25% 정도 3월 후반에 거래. 3월 24일자 10% 정도 꼭 맞진 않네요. 갑자기 뭔가 눈이 번뜩 뜨였는데 제가 헛것을 봤나요? 아마 이런 변화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맨날 똑같이 보는 표 같지만 그건 그 가운데서 다른 부분 찾아낼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이상 거래량이 무척이나 많은 날이었습니다. 3월 중순에 거의 40%의 저층 일반적인 거래 형태 40% 고층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이런 느낌. 고층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시게 갔었네요. 2월 달에 30% 그리고 나머지 20%, 25%. 비싼 아파트들이 더 할인폭이 더 커지네요. 끝난 거래대금 특례 보금자리는 해제되자마자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면서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고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던 사람들도 팔 수 있게 되고 살려고 벼르던 사람도 사면서 끝난 거래대금이 2월달에 부쩍 높아졌는데 3월달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모습. 거래량 빙하기 해제하려면 3,000건이거든요. 아직 봉인 해제 못한 모습이에요. 3억 이상 거래량 떨어지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의미 있는 부분까지 와 있다.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팔지? 갈 때 분위기는 아니죠. 엄청난 신고가를 막 써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 분위기는 아니죠.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 상태 좋아요. 레이 카운티
이거 12억 5천 고점을 찍고 막 7억, 8억 이런 거래가 나올 때도 깜짝 놀랐는데, 막 층수나 이런 것들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거든요. 양정포레일즈 고점 대비 2.6억, 2억, 2억, 이 웬만한 지역들에서 이런 현상들 다 있어요. 5억 이상 분양권 거래 힘들죠. 근데 분양가 나오면 최소 5억에 이것저것 플러스 알파 온갖 거 다 붙잖아요. 그래서 이거 5억짜리 한 개 살려고 해도 여기 분명히 플러스 알파로 확장비 또 뭐 옵션에 뭐 이것저것 하면 돈 수타 들어갑니다. 후불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중도금도 아마 후불제 이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만약 신규로 분양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비쌀 거예요. 전세 거래량 오늘 많았습니다. 부산은 사랑만 믿고 가는 그런 분위기. 네, 사랑으로 때문에 거래량 양호해 보이고 3월달 거래량 줄어드는 가운데 이게 계속 해소가 안 됩니다. 이거 해소하고 그런 사례들도 좀 있어요. 요거를 해소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요거 보증금 반환을 하고 요거를 월세로 돌린다든지 요런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전세가 잘 안 나가면 온갖 방법들을 다 강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도 머리 써야지 그게 대응이 가능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입자 들어와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따박따박 잘 들어오던 그런 시절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어쩌든동 어쨌든 위기는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위기 돌파하지 못하면 힘들죠. 어제 PD수첩에 그 카페 사장님 보셨어요? 엄청나게 끈 카페. 빚도 좀 많고 이런 상태로 시작했는데 사람 얼굴이 진짜 못 알아보겠어요. 그만큼 많이 달라졌어요. 주변 지인들도 하나둘 멀어져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전세 거래량 양호해 보이고요. 전세 가격 건당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 참 2월이 좋았다, 세입자 구하기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3억 미만 비중은 끊임없이 높아져서 85% 이상. 4억 이상 전세 비율은 5% 정도, 월세 거래량 77건. 그래서 전세 월세 비율이 부산이 굉장히 괜찮게 나와요. 사랑으로 때문에. 대구는 지금 거의 1.1대, 전세 1.1, 월세 1. 이 정도로 전세가 선호받지 못하거든요. 아마 부산도 그런 모습은 분명히 지금 똑같이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다만 부영 사랑으로 때문에 이 전월세 비율이 막 1.5대 1. 와, 부산 사람들은 여전히 전세 괜찮네. 임대인들 돈 잘 돌려주는 값네라고 생각하지만 와,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전세 보증금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 대응책들은 계속 알려줬지만 와, 배째라로 나오는 데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예전부터 이런 전세 금액이 계속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관계를 잘 형성하자. 야, 나가려고 했다가도 맞죠. 이 관계가 좋고 이러면 딱히 뭐 좋을 거 뭐 있습니까? 뭐 서로 편히 좀만 더 봐주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해줘가지고 서로 빈정 요만큼 상하면은 그 사는 동안 내도록 막 2년 4년 살면서 그 간극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원수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 함께 헤쳐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임대거래량 2월 좋았다. 3월은 2월만큼은 아니다. 이 예년 평균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